웨스트햄은 자기들이 빌드업해서 올라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토트넘이 이 지역부터 공격하라고 알아서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날 공격이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 다뤘었지만 사실 수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그 실점 과정에서 몇 선수들의 안일했던 플레이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걸 복귀하려면 여기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은 비수마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웨스트햄에서 걷어낸 볼을 얘가 잡게 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비수마는 다시 전방으로 주지 않고 뒤로 돌리는 걸 선택했는데요. 이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웨스트햄 수비가 워낙 죄다 뒤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백패스로 한번 끌어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주목할 선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지금 터치라인에 있는 호이비에르입니다. 마치 교체 투입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선발로 나섰는데도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직전에 축구화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갈아 신고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경기장 밖에서 해야 되는데 안에서 시간을 끄니까 웨스트햄 선수들은 물론이고 심판까지도 빨리 나가서 해결하라고 했었는데요. 다시 갈아 신고 이제 재차 투입을 기다리는 중이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장 실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볼은 아까 비수마가 뒤로 돌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웨스트햄의 전방 선수들을 유도하는 것까진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백패스를 통해서 상대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은 공격에 도움을 주곤 하는데요. 당장 웨스트햄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포르날스에게 활용할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로 전진 패스를 넣으면서 아주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웨스트햄과 달리 다이어는 골키퍼한테까지 넘겼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전진 패스를 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데요. 다이어로부터 요리스가 볼을 받은 상황이에요. 보시면 안토니오가 이제 골키퍼한테까지 달려들고 있는데요. 워낙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요리스가 다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패스를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지금 다이어를 보시면 손으로 어딜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산체스 쪽이 비었으니까 이렇게 패스를 보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산체스에겐 당장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었고 따라서 다이어의 이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요리스의 판단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볼을 보냈어요. 산체스와는 정반대편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데이비스가 여기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패스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페리시치 쪽을 한 번에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벤 데이비스가 받기도 힘들었고 페리시치가 받기도 힘든 위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패스를 통해 압박을 유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다시 전진을 해서 공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개념인 거죠. 근데 그 전진 패스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백패스에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공격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그냥 뒤로 돌렸다가 압박에 어버버하면서 뺏기게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웨스트햄은 자기들이 빌드업해서 올라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토트넘이 이 지역부터 공격하라고 알아서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중원 선수들의 마크맨 관계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위치상 비수마가 수책, 호이비가 라이스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이 관계가 다음 장면에서 약간 달라집니다. 스로인이 막 투입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안토니오를 향해서 던진 볼이 바운스가 되면서 연결이 됐는데요. 일단 안토니오를 다이어가 잡고 있긴 합니다. 근데 붙잡고 있다고 해서 아예 도움을 안 줄 수는 없겠죠. 위치상 여기에 가담할 수 있는 선수는 호이비나 비수마예요. 그 중에서도 비수마가 더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얘가 도와주러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뒤를 보시면 수책이 그 비수마의 뒤에 있다가 막 앞으로 달리고 있죠. 자기를 맡고 있던 비수마가 지금 안토니오에게 붙으러 가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프리하게 됐어요. 게다가 비수마의 뒤에서부터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수마 입장에선 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누가 잡아줘야 되냐? 그보다 옆에 있는 호이비가 잡아줘야 됐어요. 비수마는 못 보지만 호이비는 수책을 함께 시야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호이비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심판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대화의 내용을 유추하긴 쉽습니다. 아까 축구화 문제로 투닥투닥거리던 것의 연장선상이에요.
볼이 한 차례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 틈에 그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걸 심판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꺼낸 건지 아니면 호이비가 먼저 어필을 한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기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은 아니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로인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수책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호이비가 이 잡담에 정신이 팔리면서 이 침투 움직임을 완벽하게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못했고 그게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이 정도까지 침투를 허용한 상황에서 센터백들이 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산체스의 전진성에 대해 열심히 까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 실점 장면에서 얘를 탓하기는 조금 가혹해 보였습니다. 이 실점 장면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백패스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전진을 하는 패스를 실행했어야 할 요리스가 다이어의 적절한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패스를 넣으면서 볼 소유권을 빼앗겼다는 것과 수책의 침투를 막아줄 수 있었던 호이비가 심판과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서 이걸 완벽하게 놓쳤다는 것이었어요. 경기가 1대1로 마무리됐으니까 사실상 승점 3점을 1점으로 만들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런 안일한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랄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